거리감은 사랑의 실패가 아닌 완성이다. 자녀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먼 타인이 되었을 때 그것은 당신이 부모로서 실패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마침내 사랑을 완성했기 때문일까요? 오늘날 수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와의 아릿한 거리감 때문에 서글프고 가슴이 시린 밤을 눈물로 지새우곤 합니다. 한때는 나의 작은 숨소리 하나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엄마의 치맛자락을 놓지 않으려 울먹이던 어린아이가 이제는 문을 굳게 닫고 자기만의 세계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어두운 문 앞에서 느끼는 알 수 없는 외로움과 텅 빈 방을 바라보며 가슴 깊이 밀려드는 공허함, 정성껏 보낸 메시지 끝에 돌아오는 툭 끊어지는 대답, 그리고 어쩌다 걸려온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다급함. 이 모든 일상의 순간들이 나이든 부모에게는 마치 자신의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참담한 상실감과 서글픈 고독으로 다가오곤 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 키웠을까 자책하는 밤이 깊어갈 때 인본주의 철학자 에리히 프롬은 우리를 향해 서글픈 위로 대신 정신이 번쩍 드는 날카로운 통찰을 건넵니다. 그는 위대한 저서에서 사랑의 궁극적인 성공은 결코 상대를 곁에 두고 소유하는 것에 있지 않으며 온전한 분리를 이루어내는 것에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자녀가 당신의 품을 떠나 멀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은 역설적으로 당신이 부모로서의 신성한 소명을 가장 완벽하고 훌륭하게 수행해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아릿한 거리감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눈부시고 영광스러운 사랑의 훈장이라고 프롬은 위로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깊은 철학적 지혜를 빌려와 마음을 짓누던 아픈 거리감을 사랑의 찬란한 완성으로 새롭게 써내려가는 치유와 회복의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에리히 프롬은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겪는 모든 심리적 고통의 뿌리에 실존적 외로움과 분리에 대한 공포가 자리 잡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스스로를 인식하는 자의식을 가진 존재이기에 자신이 타인과 완전히 떨어져 있는 고립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깊은 고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버둥거립니다. 어떻게든 누군가와 결합하여 하나가 되려는 강력한 갈망을 느낍니다. 중장년이 된 많은 부모가 장성한 자녀에게 깊이 집착하는 이유도 실상은 자녀를 향한 순수한 사랑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속 근원적인 고독과 노년에 대한 불안을 자녀를 통해 해소하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일 때가 많습니다. 프롬은 이러한 인간의 심리를 현대 사회의 특징인 시장지향적 성격과 연결하여 아주 날카롭게 고발합니다.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느덧 고결한 사랑조차도 주고받는 일종의 이익 거래처럼 여기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나도 모르게 자녀를 나의 내면적 공허함을 채워줄 자산으로 보고 그동안 쏟아부은 눈물과 정성에 대한 당연한 대가이자 수익으로 자녀의 효도나 순종 혹은 성공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나의 인생이라는 거대한 대차대조표에 남은 부채를 대신 탕감해줄 도구로 여기기 시작하는 그 순간 부모의 사랑은 순수한 빛을 잃고 추악한 소유욕으로 변질됩니다. 프롬의 불후의 명저 자유로부터의 도피에 담긴 통찰을 빌리자면 부모가 자녀의 인생을 통제하고 쥐락펴락하려는 태도는 상대를 내 지배하에 두려는 일종의 사디즘적 성향과 닮아 있으며 반대로 부모라는 헌신적인 역할 뒤에 비겁하게 숨어서 자신의 독립적인 삶을 포기하고 자녀에게 매달리는 것은 스스로를 고통 속에 방치하는 마조이즘적 태도와 같습니다. 이 두 가지 기형적인 모습 모두 자신의 자유와 고독을 내면의 힘으로 온전히 견디지 못해 선택하는 미성숙한 도피일 뿐입니다. 우리는 부모라는 익숙하고 견고한 껍질 안에서만 내가 쓸모있는 존재라는 안전함과 안도감을 느끼곤 합니다. 그렇기에 그 가짜 권위로부터 자녀가 이탈하여 독립하려 할 때 마치 내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극심한 불안을 겪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으로 진정하게 성숙한다는 것은 이 서글픈 분리를 외면해야 할 고통이 아니라 서로가 온전한 두 인간으로 서기 위한 필수 과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녀와 나 사이에 엄연히 존재하는 거리를 묵묵히 받아들이는 태도는 부모 자신을 자녀라는 대상에 종속되었던 삶으로부터 해방시키며 자신의 남은 삶을 주체적으로 창조해 나가는 유일한 열쇠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프롬이 그토록 강조했던 긍정적 자유의 참된 의미입니다. 붉은 노을이 아름답게 물드는 해질녘의 바닷가, 거친 파도와 짠 소금기에 젖어 푸른 이끼가 가득 낀 나이든 외로운 나루터를 가만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늙은 나루터가 존재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정박해 있는 배를 굵은 밧줄로 꽁꽁 묶어서 자신의 곁에 영원토록 주저앉히는 데 있지 않습니다. 모진 비바람과 파도를 온몸으로 견뎌내면서 정성스런 손길로 수리하고 기름칠하며 닦아온 나룻배를 저 거칠고 드넓은 바다를 향해 기쁘게 떠나보내는 것에 있습니다. 배를 보낸 뒤 홀로 남아 수평선을 아련하게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나루터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목적입니다. 배가 수평선 너머로 점점 작아져 점이 될 때마다 나루터의 가슴 한구석은 시리고 눈물이 고이겠지만 멀어지는 그 거리는 곧 나룻배가 멈추지 않고 자유롭게 인생을 항해하고 있다는 생생한 증거가 되어줍니다. 자녀라는 이름의 배가 당신이라는 낡은 나루터를 떠나 더 깊고 먼 바다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때 당신은 부모로서 자신의 모든 역할을 가장 훌륭히 완수한 것입니다. 배를 온전히 떠나보낸 나루터가 비로소 홀로 남겨져 고요하고 광활한 바다의 진면목을 대면할 수 있듯이 자녀라는 존재를 내 삶에서 깨끗이 분리해낸 부모만이 비로소 자신의 내면에 깊이 잠들어 있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합니다. 프롬이 정의한 부모의 사랑, 특히 모성애의 본질에는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사랑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남녀 간의 결합이나 친구 사이의 우정 같은 일반적인 사랑은 외로운 두 사람이 만나 서로를 채우며 하나가 되는 과정이지만 부모와 자녀가 나누는 사랑은 원래 하나였던 신비로운 존재가 성장을 통해 결국 건강한 둘로 나누어지는 눈물겨운 과정입니다. 아이가 어머니의 따뜻한 태중을 빌려 처음 세상에 태어날 때 젖줄을 끊어내는 첫 번째 육체적인 분리가 필연적으로 일어나듯이 아이가 세월 속에서 한 인간으로 자라남에 따라서 심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온전하게 분리되어야만 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생물학적 자람을 넘어서는 일이며 인간 영혼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정신적 과업입니다. 자녀가 자라서 더 이상 부모의 간섭과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고 오히려 부모의 손길을 거부하며 혼자 서려는 외로운 순간에도 그 쓸쓸함을 견디며 변함없이 축복을 보내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실천하기에 가장 고통스럽고도 위대한 진정한 성숙한 사랑의 참된 실천이라고 프롬은 역설합니다. 황금빛 가을날의 따스한 햇살 아래를 거닐다가 제 몸을 스스로 찢으며 갈라지는 목화송이 꼬투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단단하고 단단했던 어두운 껍질이 제 살을 가르고 터져야만 그 안에 품고 있던 눈부시게 하얀 솜이 세상 밖으로 튕겨나갑니다. 그 단단했던 보호막이 거칠게 벌어지는 서글픈 아픔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파멸이나 상실의 고통이 아니라 마침내 소중한 결실이 완벽하게 성취되었음을 알리는 위대한 신호입니다. 만약 목화 꼬투리가 껍질이 찢어지는 통증이 두려워서 입을 굳게 다문 채 자식 같은 하얀 솜을 안에서만 움켜쥐고 있다면 그 귀한 하얀 솜은 햇빛 한번 보지 못하고 안에서 썩어버릴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가 부모의 오랜 조언보다 자신의 미숙한 판단을 우선하고 부모가 만들어준 안전한 울타리보다 거친 세상을 더 갈망한다면 그것은 그동안 당신이 베푼 희생과 사랑이 성공적으로 작동하여 자녀의 내면에 스스로 살아갈 강인한 생명력이 깃들었음을 뜻합니다. 그러니 자녀의 독립적인 태도가 서운함과 배신감으로 다가올 때마다 내가 기른 작은 생명이 드디어 제 힘으로 숨을 쉬기 시작했다는 경이롭고 가슴 벅찬 환희의 감정으로 마음을 바꾸어 생각하십시오. 자녀를 향한 부성애 역시 권위라는 무겁고 낡은 옷을 과감히 벗고
관대함과 묵묵한 신뢰라는 미덕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프롬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험난한 세상으로 나아갈 지혜와 스스로를 지킬 규칙을 엄격하게 가르치는 존재인 동시에 궁극적인 발달 단계에서는 자신의 절대적인 권위로부터 자녀가 자유롭게 탈출하는 것을 허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부모가 자신이 살아온 과거의 경험만이 정답이라고 굳게 믿으며 자녀가 걸어가는 새로운 시대의 길을 사사건건 통제하려 드는 것은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내 못다 이룬 꿈의 대리인으로 취급하는 매우 이기적이고 위험한 영혼의 폭력과도 같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묻은 낡은 나무 얼레를 손에 꽉 쥐고 높은 하늘을 향해 커다란 연을 날리는 부모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늘 위로 비상하는 연이 더 높은 바람을 타고 넓은 공중에서 자유롭고 기운차게 춤추며 날아오르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팽팽하게 당겨졌던 연줄을 조금씩 그러나 단호하고 과감하게 풀어주고 늦추어 주어야 하는 인내의 기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 소나기의 연줄을 불안함에 가로막혀 절대 놓지 않으려 한다면 연은 더 이상 높은 바람을 타지 못하고 이리저리 요동치다가 결국 중심을 잃고 차가운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말 것입니다. 관계의 끈을 의도적으로 느슨하게 풀어줄 줄 아는 성숙한 인내, 그것이야말로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자 가장 위대하고 가치 있는 진짜 사랑의 유산입니다. 부모가 오랫동안 쥐고 있던 집착의 권위를 내려놓을 때 자녀와 우리는 마침내 인격적 동료애라는 새로운 차원에 도달합니다. 지시하고 복종하던 수직적인 서글픈 관계가 완전히 사라진 자리에 서로를 한 인간으로 대우하는 존중과 신뢰가 들어설 때 자녀는 부모를 원망이나 잔소리의 대상이 아닌 인생의 선배이자 삶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든든한 동료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자녀를 내 소유물이나 내 불우했던 인생의 보상물로 여기는 이기적인 욕망을 마음속에서 완전히 비워내고 털어버릴 때 부모의 소명은 프롬이 말한 생산적 사랑으로 아름답게 결실을 맺습니다. 이는 내 뜻대로 자녀의 삶을 조종하고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라는 고유한 한 생명이 스스로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도록 그저 뒤에서 묵묵히 걸음이 되어주는 정원사의 마음과 같습니다. 프롬은 사랑을 흘러가는 일시적인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지식과 지혜 그리고 끊임없는 훈련이 요구되는 기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성숙한 사랑과 성숙한 사랑을 아주 날카롭게 가릅니다. 내가 외롭고 결핍이 있어서 당신이 필요하기에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상대를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미성숙함입니다. 반면에 성숙한 사랑은 당신을 한 인간으로서 온전히 사랑하기에 내 삶에 당신이라는 존재가 너무나 소중하고 필요하다고 고백합니다. 자녀를 나의 깊은 노년의 고독을 달래줄 도구로 여기는 마음을 이제는 가만히 내려놓으시고 부모 자신의 내면을 채우십시오. 자녀가 부모의 품 없이도 험한 세상에서 온전한 한 사람으로 씩씩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저 멀리서 바라보며 축복하는 일에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내면의 규율과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피를 말리는 듯한 깊은 인내심이 동반되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은 가만히 있어도 솟아나는 수동적인 감정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다해 연마해야 하는 능동적인 영혼의 기량입니다. 자녀와의 아픈 거리감을 지혜롭게 다스리고 인내하는 기술이야말로 당신이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부모라는 무겁고 신성한 역할을 온몸으로 감내하며 닦아온 영혼의 기량이 정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자녀를 참되게 사랑하기 위해 부모에게 요구되는 마지막 퍼즐은 역설적이게도 부모 스스로가 고독 속에서 홀로 설 수 있는 힘입니다. 프롬은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포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자기 자신이 혼자 있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자녀와의 어쩔 수 없는 분리에서 뼈저린 고통을 느끼는 이유는 자녀를 너무나 목숨처럼 사랑해서이기도 하겠지만 우리 자신이 세상에 홀로 남겨지는 것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 때문입니다. 자녀가 떠나고 남은 적막한 빈자리에 홀로 오롯이 서서
자신의 내면에 도사린 외로운 고독을 담담한 눈으로 응시하십시오. 자녀의 사소한 성취나 연락 한 통에 나의 일희일비하는 행복을 전부 저당 잡힌 채 나약하게 흔들리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부모 스스로가 자신의 단 하나뿐인 삶을 뜨겁게 아끼고 사랑하며 자녀가 채워주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도 자신만의 창조적인 에너지를 세상을 향해 발산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때 비로소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집착이라는 무거운 족쇄를 벗어던지고 아무런 조건이 없는 참된 축복이자 자유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제 자녀와 당신 사이의 거리감을 사랑의 비극적인 종말이 아니라 각자의 인생이라는 넓고 푸른 바다를 향해 당당하게 출항한 두 척의 독립된 멋진 배가 서로의 존재를 깊이 존중하며 같은 수평선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새로운 시작으로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소중한 인생은 자녀의 성공을 돋보이게 만들기 위한 어둡고 쓸쓸한 조연의 배경화면이 결코 아닙니다. 당신 또한 당신에게 주어진 남은 생의 풍경을 마음껏 누리며 당당하고 우아하게 걸어가야 할 고유한 목적지이자 주인공입니다. 자녀가 저 멀리 거친 세상에서 자신의 길을 씩씩하게 개척하고 있듯이 부모인 당신 또한 당신의 깊은 내면이 들려주는 고요한 목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며 남은 생의 위대한 항해를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홀로 서서 세상을 향해 은은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당신의 모습이야말로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평생 동안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마지막 유산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지난 세월 동안 충분히 잘해왔고 온 힘을 다해 헌신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애틋한 상실의 통증은 사실 당신의 눈물겨운 사랑이 성공적으로 자녀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 아이가 마침내 온전한 하나의 독립체로 우뚝 섰음을 증명하는 세상에서 가장 무겁고도 영광스러운 진짜 훈장의 무게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붙잡으려는 손을 놓고 그 거리를 기쁘게 축복하십시오. 그 아릿한 거리만큼이나 당신의 사랑은 깊고 넓게 완성되었습니다.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자녀를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지친 내면에 깃든 고요한 평온을 향하여 조용하고 품격 있게 발걸음을 옮기셔도 괜찮습니다. 부모인 당신의 마음의 평화가 곧 자녀의 위대한 자유입니다.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